안녕하세요 친구들. 올해 여러분과 1년 동안 함께 공부할 백형진 선생님이에요. 원래 같으면 벌써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며 공부하고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개학일이 연기되어 이렇게 목소리로 먼저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개학하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로 약속해요. 2학년 때 선생님과 같이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2반이었던 친구들은 선생님과 처음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선생님도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2학년 때 선생님 반이었던 친구들과 만나는 날이 너무 기대가 되네요. 올해 다양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것은 개학하면 선생님과 같이 하기로 하고, 그 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먼저 시작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요. 올 한 해 동안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북유럽 신화를 들려줄 거예요.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나 우리나라 신화는 많이 알 텐데 북유럽 신화는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북유럽 신화의 흔적을 만나고 있거든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쓰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의 명칭이 생겨났어요. 손이 하나뿐인 티르의 이름이 튜스데이에, 신들의 왕인 오딘의 이름이 웬스데이에, 너무 유명하죠? 토르의 이름이 Thursday에, 신들의 여왕인 프리그의 이름이 프라이데이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등장인물 소개만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북유럽 신화에는 유명한 신들과 여신이 많고 앞으로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를 통해 그중 상당수를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현재 전해져 내려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오딘과 그의 아들 토르라는 두 명의 신, 그리고 오딘의 의형제이자 거인의 아들인 로키에 관한 것이 될 거예요. 먼저 오딘에 대해서 먼저 소개할게요. 오딘은 모든 신 가운데 지위가 가장 높고 나이도 제일 많았어요. 세상의 많은 비밀을 알고 있으며 지혜를 얻기 위해 자신의 한쪽 눈을 포기하기까지 했죠. 그뿐만 아니라 룬 문자에 대한 지식과 힘을 얻으려고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했어요. 오딘은 이 세상의 중심인 이그드라실이라는 세계수 나무에 9일 동안 거꾸로 매달려 있었어요. 날카로운 창 끝이 그의 옆구리를 꿰뚫어 심한 상처를 냈고 강한 바람이 나무에 매달린 그의 몸을 움켜쥐고 뒤흔들었어요. 오딘은 9일 내내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홀로 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서서히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었죠. 극심한 추위와 고통 속에서 막 숨을 거두려는 찰나, 마침내 오딘의 희생이 결실을 맺었어요. 고통으로 의식이 혼탁해진 그가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룬의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오딘이 룬 문자를 깨우치고 그것이 가진 힘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이 끊어졌고 오딘은 비명을 지르며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마법을 깨우친 오딘은 비로소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딘은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불렸어요. 만물의 아버지인 최고신이자 사륙의 신이며 교수대의 신이기도 했어요. 또 화물과 죄수의 신이기도 했죠. 그림리르나 제3인자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나라마다 오딘을 부르는 이름은 달랐지만 항상 최고의 신으로 숭배받았어요. 그는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변장을 하고 각지를 여행했어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닐 때는 망토를 걸치고 모자를 쓴 키 큰 남자 같은 행색을 했어요. 오딘은 후긴과 문인이라는 까마귀 2마리를 키웠는데 이 새들의 이름은 각각 생각과 기억을 뜻해요.
까마귀들은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오딘에게 전하는데 주로 그의 어깨에 앉아서 귀에 정보를 속삭이곤 했어요. 그는 흘리드 스칼프라는 높은 옥자에 앉아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두 관찰했어요. 그에게 감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딘은 세상에 전쟁을 불러왔어요. 전쟁은 대개 적에게 창을 던지고 전투에서 사망한 자들을 모두 오딘에게 바치겠다는 맹세로 시작되었어요. 전투에서 살아남는 건 오딘의 은총이고 죽는다면 그건 오딘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이에요.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으면 고귀한 죽음을 맞은 이들의 영혼을 데려가는 아름다운 여전사 발키리가 그들을 발할라 궁전으로 이끌었어요. 발할라에서는 오딘이 죽은 자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은 오딘을 지도자로 삼아 그곳에서 마시고 싸우고 축제와 전투를 벌였다고 해요. 다음은 토르예요. 오딘의 아들인 토르는 천둥의 신이에요. 그의 아버지 오딘은 교활한 반면 토르는 솔직하고 온화한 성격을 지녔어요. 거대한 체구에 붉은 수염을 길렀으며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힘이 셌어요. 맥인 교르드라는 허리띠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매면 힘이 평소에 2배가 되었다고 해요. 토르가 사용하는 무기는 묠리르라는 놀라운 망치예요. 이 망치는 난쟁이들이 토르를 위해 만들어준 것인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앞으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트롤이나 서리 거인, 사내 거인 등은 자기네 형제와 친구를 수도 없이 죽인 묠리르를 보기만 해도 벌벌 떨었다고 해요. 토르는 이 망치 자루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강철 장갑을 끼기도 했어요. 토르의 어머니는 대지의 여신인 요르드예요. 토르는 모디와 마근이라는 아들 둘과 트르두라는 딸 하나를 뒀어요. 토르의 아내는 금발 여신인 시프이며 그녀는 토르와 결혼하기 전 울르라는 아들을 두었기 때문에 토르가 울루의 의붓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울르는 활과 화살로 사냥을 하는 신이며 스키를 타고 눈 덮인 산을 돌아다녔다고 해요. 토르는 아스가르드와 미드가르드의 수호자이기도 해요. 그의 모험에 관한 이야기가 매우 많은데 앞으로 토르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해 줄 거예요. 마지막은 로키예요. 로키는 외모가 매우 출중했다고 해요. 말재주가 좋고 설득력이 있어서 호감이 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스가르드에 사는 이들 가운데 가장 교활하고 음험하고 약삭빨랐어요. 그의 내면에 엄청난 분노와 질투심, 욕정 같은 어두운 구석이 많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로키는 라오페이의 아들이에요. 라오페이는 바늘을 뜻하는 날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라오페이, 그녀의 늘씬하고 아름답고 예리한 용모 때문이었어요. 로키의 아버지는 거인 파르바우티예요. 이 이름은 위험한 타격을 입히는 자라는 뜻인데 파르바우티는 그 이름만큼이나 위험한 존재였어요. 로키는 하늘을 나는 신발을 신고 허공을 걸어 다녔고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동물로 변신하기도 했지만 그의 진짜 무기는 자기 머리였어요. 로키는 다른 어떤 신이나 거인보다 교활하고 영리하고 꾀가 많았어요. 심지어 오딘도 로키만큼 교활하지는 않았어요. 로키는 오딘의 의형제예요. 다른 신들은 로키가 언제 어떻게 아스가르드에 오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는 토르의 친구이며 동시에 그를 배신한 자이기도 해요. 신들은 그의 행동을 눈감아 줬는데 이는 아마도 로키의 책략과 계획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빠진 적도 많지만 그만큼 그의 영리한 머리에 도움을 받은 적도 많기 때문일 거예요. 로키 덕에 세상이 전부 다 흥미로워졌지만 그만큼 위험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는 괴물들의 아버지이고 재앙의 창시자이자 음흉한 신이에요. 로키는 술을 아주 많이 마셨는데 술에 취해 있을 때는 말이나 생각, 행동을 억제하지 못했어요. 로키와 그의 자식들은 모든 것의 종말인 라그나로크에서 싸우게 되지만 아스가르드의 신들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그들과 적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첫 수업 어땠나요? 클래스팅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 또 찾아올게요. 안녕.